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상담소 빛의 바다입니다.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 이별의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헤어진 연인과 재회하고 싶고 매달려서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고 많은 내담자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리상담사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것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한때 기쁨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던 소중한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의 손길, 그들의 웃음, 그들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실연의 가장 좋은 치료약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격렬했던 고통도 점차 옅어지니까요. 하지만 무작정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한 순서와 내용을 따르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는 회복의 5가지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별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안내는 아래의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함께 하나씩 살펴볼게요. 실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별 후에 우리는 커다란 상실감을 느낍니다. 상실감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이별은 상실의 한 형태이며 상실에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격렬한 슬픔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실은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연애가 마무리되었을 때 슬픔, 분노, 혼란 등 다양한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감정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허락하세요.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이 여러분의 고통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울어야 한다면 울고 도움이 된다면 소리를 지르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유효하며 그것은 부서진 마음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을 더욱 길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억누르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별의 극복 과정은 직선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위아래로 격렬한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며 매 순간 상반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슬프고 다음 순간에는 화가 나고 그 후에 자책감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보듬어주면서 이 같은 감정의 오르내림이 치유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헤어진 연인과의 연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스타그램의 게시물들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희망, 혼란, 그리고 감정적 애착이라는 부적절한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전 애인과의 접촉을 중단하면 여러분의 내면에 감정적인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 애인의 연락처를 삭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언팔하거나 상대방의 카카오톡을 차단하는 것도 불필요한 혼란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접촉의 중단에는 사진, 옷, 목걸이, 반지 등의 감정이 담긴 물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야 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에게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물건이 있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눈에 띄지 않는 것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공간뿐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전 애인의 존재를 지움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회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정서적, 물리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안전지대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별 후에는 종종 자책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내면의 독백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모자란 인간이야.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어. 같은 독백으로요. 그 결과 자신의 부족함을 억지로 찾아내서 탓하고 책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더욱 쉽게 빠져듭니다. 이것은 무가치함과 자기 비하로 이어지며 더 많은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치유의 시간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은 여러분의 행동이나 성격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연애라는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조건과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연애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사랑과 행복을 누려야 할 존재임을 명심하세요. 이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음 단계는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별 후에는 연인과 공유했던 일상이 통째로 사라져버립니다. 온종일 같이 붙어 다녔던 데이트, 잠들 때까지 놓지 않았던 전화기, 그 밖에 함께했던 다양한 활동들. 이러한 일상이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공허감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기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습니다. 삶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붕 떠있던 일상이 새로운 일과로 채워지며 이는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 격동의 시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루틴은 산책하기, 독서하기, 글쓰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을 일상생활에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수립하세요. 종종 의욕이 떨어지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루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세요.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새로운 루틴이 삶에 흡수될수록 점점 커져가는 회복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별 후에 상실감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숨막힐 듯 힘들었던 괴로움도 서서히 옅어집니다. 치유는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찾아옵니다.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남아있던 애착과 미련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거를 이상화하거나 지나간 추억에 집착하지 마세요. 관계가 끝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닿은 것일 뿐입니다. 이번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감정적인 패턴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세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한 현명한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별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세요.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기 위한 것입니다. 이별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기나긴 여정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는 다양한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는 기쁨도, 행복도, 슬픔도
모두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갈 시간입니다.